지금의 난 딸이 아니라 칼이 되어 모든 걸 끝내고 말 거야. 그 밤 길가에선 빗물이 구두굽을 파고들었고 차정원은 우산도 없이 걸었습니다. 마음이 젖으면 몸도 금세 무거워지더라고요. 스스로는 괜찮다고 몇 번을 타이르다가도 아버지 차기범의 얼굴만 떠오르면 심장이 툭 내려앉는 느낌이었는데요. 어린 날 세탁소 뒷골목에서 차기범이 살인 누명을 쓰고 경찰에게 끌려가던 장면이 자꾸만 되감기처럼 돌아왔습니다. 정원아, 아빠 믿어. 그 말은 믿음의 주문처럼 들렸지만 세상은 믿음보다 증거를 더 크게 취급했었습니다. 누구도 차기범의 무죄를 대신 말해주지 않았고 한 사람, 한혜라만이 그 무죄를 대신 증명해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던 때가 분명 있었는데요. 그때 한혜라는 골목에서 어린 정원을 다독이며 엄마가 꼭 데리러 올게, 약속이라고 말해놓고 다음날 자취를 감췄습니다. 이 약속은 그날 이후 25년 동안 돌아오지 않았고 어린 정원은 그 약속의 빈자리에 혼자 자라는 법을 배웠습니다. 오늘 밤 정원 앞에 멈춰 선 검은 차의 문이 열리더니 한 여자가 내려왔습니다. 한혜라였습니다. 건양그룹 부회장이자 지금은 누군가의 아내가 되어 있었죠. 정원은 그 얼굴을 잘 알지도 모른다고도 못하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낯선 온기가 다가왔고 우산 끝이 정원의 어깨에 살짝 얹혔습니다. 괜찮습니까? 한혜라의 음성은 단정했는데요. 딱 그만큼만 다정했습니다. 정원은 본능적으로 물러났습니다. 절 아세요? 한혜라는 눈웃음을 지으며 되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해요? 대꾸 하나로 정원은 갑자기 어지러워졌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름을 묻고 어떤 사람은 사는 곳을 묻는데 한혜라는 이유를 묻더라고요. 이유를 묻는 사람은 언제나 계산을 끝내둔 사람 같아서 더 경계가 생겼습니다. 정원은 곧장 세탁소로 돌아가 조미양이 끓인 보리차를 마셨는데요. 조미양은 긴 세월 동안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준 사람이었고 아버지 차기범이 누명을 쓴 뒤에도 정원의 등을 떠밀지 않고 곁에서 지켜봐준 유일한 어른이었습니다. 정원아, 오늘도 비가 왔니? 미양의 물음에 정원은 짧게 웃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이상해요. 비가 그치면 제가 뭘 해야 할지 선명해지는 것 같아요. 미양은 눈빛으로만 가까이 다가와 주었고 정원은 마음속의 문장을 조용히 붙들었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내가 정한 쪽으로 간다. 그 결심은 아직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은 자신만의 작은 칼자루 같았습니다. 다음 날 취업 면접장에 앉은 정원은 숨을 고르며 입을 열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까지 장학금을 한 번도 놓치지 않은 우등생이었고요. 면접위원이 의자를 삐걱이며 말했는데요. 더 들어야 됩니까? 구차하게 말투는 무심했고 표정은 이미 심사가 끝난 사람처럼 보였죠. 정원은 손끝을 단단히 맞잡았습니다. 대학교를 중퇴한 이유를 묻지도 않았고 그럼에도 버텨온 날들의 실제 무게를 알고 싶지도 않아 하는 시선이었는데요. 속으로 짧게 말했습니다. 고졸 인생, 알바 인생이라도 내 이름은 내가 만들어. 지금 당장은 아무도 신용해주지 않아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빌리지 않은 이름 하나쯤 내 손에 올려놓을 수 있으리라는 작은 확신이 올라왔습니다. 한편 주영채는 화려한 옷장을 활짝 열어젖히며 웃고 있었습니다. 공난숙이 뒤에서 짧게 말했는데요. 사랑 같은 건 그냥 개나 줘버리고 결혼은 진세훈이랑 하자. 그래야 건양그룹이 네 거가 되지. 말은 딱 잘라떨어졌고 손길은 더없이 단단했죠. 공난숙은 딸 주영채의 욕조에 차가운 물을 받아놓고 기어코 말을 끝까지 들려주려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놀고 싶으면 실컷 놀아. 하지만 파는 엄마 같자. 알겠어? 주영채는 입술을 색칠하듯 핏대를 올리다 이내 몸을 떨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사랑은 아무 가치도 없어. 난숙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의 가치는 가격표가 붙을 때만 생기지. 그 대화가 잔인하게 들렸지만 그 잔인함은 난숙에게는 생활의 방식이었습니다. 저녁 공난숙은 진태석과 한혜라와 함께하는 레스토랑에서 고개를 들어 말했습니다. 우리 애들 날짜 그냥 잡을까요? 한혜라는 웃으며 대답을 돌렸는데요. 애들 생각이 더 중요하죠. 진태석의 표정에는 여유가 깔려 있었지만 그 여유 속에는 자신이 만든 판 위에서 사람들을 움직이는 사람의 익숙함이 보였습니다. 건양그룹 회장은 오늘도 계산을 멈추지 않았는데요. 한혜라가 선택한 단어들 사이로 진짜 속내는 숨어들었습니다.
아이들의 선택이란 말을 꺼내면서도 사실은 어른들의 계산이 먼저인 세계였으니까요. 그 즈음 주하늘은 스카이퀘스천 사무실에서 혼자 서류를 넘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재혼한 뒤 의문의 죽음을 맞았다는 사실은 하늘의 머릿속에서 여전히 완결되지 않은 사건이었는데요. 오늘은 낯선 메일이 도착해 있었습니다. 첨부 파일에는 오래된 사건 기록들이 묶여 있었고 그 중에 차기범 살인용이라는 활자가 눈에 박혔습니다. 메모에는 애매하게 기록된 교차점들이 있었는데요. 건양 측 인사 접촉 정황이라는 표시를 보고 하늘은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하늘은 정원을 생각했고 곧장 마음속으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원에게 알려야만 해. 다치지 않도록. 이 두 문장을 동시에 붙들고 움직이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었지만요. 밤이 조금 더 내려앉았을 때 한혜라는 세탁소로 찾아왔습니다. 낡은 간판 아래에서 한혜라는 조심스레 안부를 묻는 대신 직진하는 질문을 꺼냈습니다. 우리 수아 어디 있어? 그 한마디에 차기범의 눈빛이 변했는데요. 자식 새끼 버리고 간 애미가 무슨 낯짝으로 애를 찾아. 차기범의 목소리에는 지난 세월이 그대로 묻어났습니다. 고통이 오래되면 분노보다 침묵이 더 많아지지만 어떤 날은 그 침묵도 결국 비명을 지르더라고요. 한혜라는 잠시 숨을 골랐고 말없이 돌아서 나가려 했습니다. 그때 문턱에서 정원과 마주쳤습니다. 둘은 서로의 얼굴에서 이유를 찾으려는 듯 잠깐 시선을 붙들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흘러간 건 단 하나의 감정이었는데요. 설명하기 어려운 익숙함과 동시에 그 익숙함을 들키고 싶지 않은 조급함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원은 주영채를 만났습니다. 둘은 오래된 친구였지만 같은 기억 속에서 다른 해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처럼 말이 자주 어긋났습니다. 정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영채야, 너 지금 만나는 남자친구 널 위해서라면 목숨도 안 아깝다고 말한다며. 영채는 잠시 눈을 피했습니다. 있지, 그런데 별 볼 일 없는 집안이야. 엄마가 절대 안 돼, 그러니까. 정원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묻지 않는 것이 배려인지 무관심인지 둘 다일 때가 많아서였는데요. 대신 영채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정원아, 내 말 잘 들어. 나 대신 진세훈하고 맞선 봐. 그냥 주영채인 척하고. 정원은 장난인 줄 알았는데요. 영채의 표정이 진지했습니다. 나 지금은 도망가고 싶어. 근데 엄마는 허락 안 해. 잠깐만 내가 막아줘. 그 부탁은 부탁이라기보다 기회를 흘리는 소리처럼도 들렸습니다. 그날 밤 공난숙은 차 안에서 멀리 걸어가는 정원을 보고 혼잣말을 했습니다. 왜 쟤를 보고 우리 영채라고 하는 걸까? 난숙의 눈은 이미 계산을 시작하고 있었는데요. 만약 정원이 영채 행세를 한다면 많은 걸 쉽게 움직일 수 있었고 만약 실패한다면 책임을 돌릴 사람도 생겼습니다. 난숙에게 세상은 늘 이익과 손해, 그 두 갈래 선으로 정리되는 장부였으니까요. 결국 맞선 날이 잡혔습니다. 정원은 깔끔한 원피스를 입고 이름을 바꿔들고 마음은 바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주영채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목구멍에 작은 돌멩이 하나가 걸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진세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가벼운 장난인지 조심스런 호감인지 아니면 단순한 예의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세훈의 눈빛에는 낯선 사람을 알아가고 싶다는 호기심이 묻어 있었고 정원은 그 호기심이 무섭고 또 설렜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네. 짧게 주고받는 인사 사이로 두 사람의 이름이 앞으로 서로의 인생에 얼마나 오래 박힐지 예감 같은 게 지나갔습니다. 맞선이 끝나고 돌아오는 길에 주하늘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정원 씨가 영채 행세를 하기로 했다고요? 하늘의 목소리는 흔들렸는데요. 꾸짖음과 걱정이 서로 이기려고 싸우는 소리처럼 들렸습니다. 정원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진세훈 약혼녀여야 하니까요. 지금은 아슬아슬하고 언젠 들킬지 몰라 무섭고 떨리는데 설레요. 정직하게 내뱉은 그 마지막 단어가 스스로도 낯설었습니다. 하늘은 한숨을 삼켰습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지금. 정원 씨가 뭘 하고 있는지. 어머니가 알면 정원 씨 무사하지 못해요. 그 어머니라는 단어가 정원의 귓속에서 오래 울렸습니다. 하늘은 늘 정원을 지키고 싶다고 말하던 사람이었고 오늘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키려는 마음이 때로는 더 아프게도 만들죠.
지켜야 한다는 말은 지금 당장 무언가가 위험하다는 뜻이니까요. 한편 건양가의 식탁 끝자리에서 한혜라는 낮은 목소리로 속내를 흘렸습니다. 며느리 감으로도 디자이너 감으로도 탐나요, 주영채. 옆자리에서 진태석은 말없이 미소만 지었습니다. 탐난다는 건 지배하기 쉽다는 뜻일 수도 있고 잃을 수 없다는 뜻일 수도 있었습니다. 한혜라는 그 경계를 늘 정확히 이용하는 사람이었고 진태석은 그런 헤라가 집안에 주는 효용을 누구보다 잘 아는 남자였습니다. 다만 한혜라의 마음 한쪽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불안이 자라나고 있었는데요. 그날 밤 빗속에서 만난 그 여자, 절 아세요? 라고 물었던 그 목소리가 어쩐지 익숙해서였습니다. 익숙하다는 건 위험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며칠 뒤 진세호는 조용한 레스토랑에서 반지 상자를 열었습니다. 집안끼리 정해놓은 거지만 내 진심을 전하고 싶어. 세훈의 말은 단정했고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원은 가슴이 따뜻해지는 동시에 차갑게 굳어지는 묘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단어를 꺼내는데도 숨이 길어질 때가 있더라고요. 정원은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나는 지금 다른 이름을 지나가고 있다. 하지만 내가 어디로 가려는지는 내 이름으로 써야 하지 않을까? 그 생각을 끝내기도 전에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아버지 누명 새로운 증거라는 메시지 제목이 눈에 들어왔고 보낸 사람은 주하늘이었습니다. 정원은 그날 밤 세탁소로 돌아와 아버지 차기범을 마주했습니다. 차기범은 딸을 보며 손을 내밀었는데요. 정원아, 넌 나 믿지? 정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는다는 말이 때로는 증거보다도 더 버팀목이 되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같은 시간 감옥 면회실의 오래된 기억이 기범의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철창 너머에서 한혜라가 말했었죠. 세상은 진실 따윈 중요하게 생각 안 해요. 싸늘한 그 말은 그날 정원을 고아로 만들었고 오늘 정원을 칼로 만들어버리게 되죠. 그리고 결혼식 전날 차기범이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정원아, 그 여자가 내 엄마야. 한혜라. 그 한 문장이 방 안의 공기를 바꾸었는데요. 어둠이 차가운 물처럼 정원의 발목을 아득하게 잡아당겼습니다. 오래된 약속의 목소리가 귓가에서 곧바로 되살아났습니다. 엄마가 꼭 데리러 올게, 약속. 한혜라의 말은 하나의 문장이 아니라 하나의 칼날이었고 정원은 그 칼날을 칼집에 돌려놓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아빠, 알겠어요. 정원의 대답은 놀랄 만큼 차분했습니다. 저 이제부터 제 방식으로 갈게요. 그 말은 복수의 문을 열며 정원을 다짐했습니다. 내가 부서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 여자의 끝은 내가 반드시 처절하게 끝내버릴 거야. 드디어 결혼식 날 차정원과 진세훈이 서 있는 앞에서 모든 이름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공난숙은 눈빛으로 계산을 확인했고 주영채는 입술을 깨물며 누구도 모르게 숨을 길게 들이마셨습니다. 주하늘은 멀찍이 서서 정원의 손끝을 바라보았는데요. 잡고 싶은 마음과 놓아줘야 한다는 이성이 심하게 다투었죠. 그때 차정원이 걸어나가 한혜라를 꼭 안았습니다. 며느리 자격으로 포옹을 건네는 모습이었는데 정원의 눈동자에는 차갑게 빛나는 살기가 잠깐 스쳤습니다. 정원은 마음속으로만 말했습니다. 당신을 무너뜨릴 수만 있다면 가짜여도 좋아. 난 주영채가 돼야 해. 아니, 지금 이 순간 난 주영채야. 그 말은 선언이자 최면이었고 최면은 놀랍도록 무서운 효과를 냈습니다. 한혜라는 포옹의 온기 속에서 낯선 공포를 느꼈습니다. 혹시라는 단어가 바늘처럼 가슴을 찔렀는데요. 진실이 너무 가까이 오면 사람은 먼저 도망치거나 더 가까이 다가가거나 둘 중 하나를 택하곤 하죠. 한혜라는 흔들렸습니다. 야망과 모성 사이에서 마음이 조용히 금이 가고 있었습니다. 식이 끝나갈 즈음 진태석은 무표정과 미소의 사이를 정확히 지키며 손님들을 배웅했습니다. 오늘도 집안의 거래는 잘 굴러갔고 미래의 계책들은 예정대로 움직이기 시작했는데요. 다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종류의 균열이 아주 조용히 들어와 자리 잡았다는 사실만은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 균열의 이름은 차정원, 그리고 오래전 약속의 파기였으니까요. 첫 회의 마지막 밤 정원은 혼자 서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고 짧은 메시지 한 줄이 화면에 남았습니다. 거짓을 시작하면 진짜의 값은 더 비싸지죠. 조심하세요. 알정원은 숨을 가다듬었습니다. 두려움과 떨림, 설렘과 분노가 한 몸처럼 뒤섞여 올라왔는데요.
이상하게도 무너지기보다는 서겠다는 마음이 더 강했습니다. 누군가의 딸로만 살던 시간은 여기서 끝나고 누군가의 칼로 살아야 하는 시간은 이제 시작된다는 걸 스스로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친밀한 리플리의 판이 열렸습니다. 인물들은 각자의 욕망과 상처를 품고 같은 자리에 섰고 모녀로 만나면서도 서로의 존재를 알아보지 못한 채 포옹을 나눴습니다. 주하늘의 진실 추적은 이미 건양의 깊숙한 문턱에 닿았고 진세운의 호기심은 사랑으로 자랄지 의심으로 번질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공난숙의 계산은 한 칸 앞서 있고 주영채의 질투는 더 날카로워질 텐데요. 한혜라는 야망과 모성 사이에서 단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진짜 선택을 향해 마음을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원은 스스로에게 되뇌입니다. 나를 잃는다 해도 좋아. 나의 이 거짓이 당신의 추악한 진실을 파헤칠 테니까. 복수의 칼문이 열리기 시작했고 그 문 너머엔 더 큰 비밀과 더 처절한 진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로 진실의 문이 열쇠를 찾는 여정을 함께 시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